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109페이지 공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용수철 진동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감세력이 작용될 때 다음 같은 꼴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앞에서 배웠던 해의 모양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비감세 강제 진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가 이와 같은 꼴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특수의 모양이고 제차 미방의 해와 비제차 미방의 해를 결합시킨 모양이 비감세 시스템의 일반의 모양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이 특수의 모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특수의 모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함수의 이 최대값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값은 요 앞에 있는 값, 이 코사인 오메가 t의 최대값이 1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앞부분에 있는 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코사인 오메가 t가 1인 경우에 yp의 최대 진폭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최대 진폭을 a0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0 값은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진인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로는 앞서 다뤘던 요 식에서 이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의 꼴을 우리는 공진인자라 해서 로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고요. K하고 F0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오메가 t를 1로 봤을 때 최대 진폭을 결정하는 문제, 바로 이 A0 값은 K분의 F0 로의 값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를 공진인자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이 오메가가 만약에 오메가 제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하고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비율의 값은 1에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지니까 1 빼기 1에 즉 0에 가까워지는 거 역수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진인자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이 공진인자가 무한대로 간다면 여기 K 용수철 상수잖아요. 그리고 F0 값 이것도 상수고, 그래서 A0 값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양변을 로로 나눴을 때요. 양변을 로로 나눴을 때, 즉 양변을 정정합니다. F0 나눠야겠죠. 양변을 F0 분의 A0 꼴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F0 분의 A0 꼴은 이거 다시 보면 로를 분자에다 올렸으면 K분의 로가 되죠. 자, 이것은 요 A0 값은 바로 뭐냐면 특수의 최대 진폭을 나타냈죠. 특수의 최대 진폭이고, 그리고 F0 값은 입력함수의 진폭이었었습니다. 즉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입력함수의 최대 진폭이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서 입력함수를 F0 코사인 오메가 t라 표시했을 때 바로 이 F0가 코사인 오메가 t의 최대값이 1이었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최대 진폭은 F0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함수의 최대 진폭이 F0였었죠. 그리고 보다시피 특수의 최대 진폭은 A0였었는데요. 바로 F0분의 A0는 이런 비율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것은 K분의 로, 즉 공진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K는 용수철 상수였고요. 그래서 공진인자를 가지고, 공진인자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진폭의 서로 간의 비율로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함수의 진폭보다 특수의 진폭이 갈수록 더 커진다면 이 공진은 더 값이 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공진인자라 불려지는 이 로의 값하고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로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는 1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메가 제로 분의 오메가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꼴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와 같아진다면, 오메가 제로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오메가 제로에 같아지면 무한수 역수권이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즉 분모가 여기 되면 불능이니까 당연히 그 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을 때입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영역은 여기 있죠.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작으니까 요거는 기껏해야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1보다 작으니까 0. 얼마, 1에서 0. 얼마 빼면 0. 얼마, 플러스 0. 얼마의 역수니까 플러스 무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플러스 무한대로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클 때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다면은 이쪽 범위죠. 이쪽 범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율은 이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1. 얼마 이렇게 나와요. 1. 얼마 나오니까 그래서 1에서 1. 얼마의 값을 빼가지고 역수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0. 얼마의 역수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거는 전체 무한수의 역수권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오메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이 식의 정의로부터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공진자는 무한대로 가요.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플러스 무한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공진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와 같은 형태 입력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감세력이 작용되는 그런 형태의 용수철 진동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진이라는 현상은 비감세일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C가 감세상수 C가 제로가 되는 상태, 이거 제로하니까 이거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자, 이제 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가 같고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식이죠. 자, 여기서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K로 넣었던 거고요. 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리고 C가 제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 식에서 C가 제로니까 이 식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제 요 K부터 먼저 바꿔놓을까요? K 대신에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M으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M으로 나누니까 M 약분돼서 요 식은 이렇게 되고 양변을 M으로 나눴으니까 M분의 F0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와 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공진 현상을 다루려고 할 때 이런 꼴의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우변을 0이라 놓고 푼 제차 미방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차 미방에서 우리는 특성 다항식을 생각합니다. 람다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퀄 0의 꼴이에요. 따라서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i와 같이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면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YH의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오메가 제로꼴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1에 2의 알파 0이죠. 2형승 1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C2의 사인 오메가 제로 T와 같이 됐습니다. 자, YH의 모양은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보니까 오른쪽 입력함수의 모양, 즉 특수의 모양을 좀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변의 모양, 입력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차 미방의 해와 동일한 형태가 입력함수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해를 특수해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변수 t를 하나 더 곱함으로 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양 때문에 입력함수의 모양과 제차 미방 해의 모양을 관찰해 본 결과 중복되는 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같이 가정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냥 소문자 AB를 썼어요. 대문자 AB를 써도 되고요. 소문자 책에 있는 대로 소문자 AB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자, A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여기에 T를 하나 더 곱해야 그래야 이 수정 보완이 된다고 해서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역시 P 그리고 항상 삼각함수 코사인이나 사인이 들어있으면 언제나 짝을 이루는 항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니까 T를 하나 더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YP를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해를 가정해서 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분방정식에다가 우리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미방에다가 이 특세를 가정했으니까 대입을 할 것이고 이때 A하고 B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A, B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라 하자 했었으니까요. 자, 이제 따라서 YP'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고백하는 민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그리고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오메가 제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오메가 제로는 앞에다 씁시다. t가 변수이고 오메가 제로 상수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죠. 뒤에 거 곱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오메가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YP2'을 계산합니다. YP2'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 합산함수 민법을 쓰면 돼요.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 t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B 오메가 제로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똑같은 게 있어서 2배 그리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제로 t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제곱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YP2'의 모양은 이와 같이 됐네요. 이 식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할 거예요. 즉 Y 대신에 YP2', YP를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A하고 B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P2'이 이거고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여기다 곱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 YP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다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같은 항을 맞춰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A 오메가 제로의 제곱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와 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오메가 제로의 제곱 T 그리고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 두 개의 식을 변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변변 더합니다. 자, 이와 같이 더하니까 좌변은 YP의 2'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YP가 될 것이고 우변 계산합니다. 요 항을 서로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항도 서로 부가 반대니까 지워졌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이런 항들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볼까요? 마이너스 2A 오메가 제로요. 그리고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이 항은 플러스 2B 오메가 제로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 항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우변의 이 항과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우변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n분의 f0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우변과 이 좌변은 서로 항등식이어야만 합니다. 이 식하고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같아야 됩니다. 비교를 해본 결과 우변에 사인이 없으니까 사인항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A가 제로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여기다 쓸게요. 다 계산해 보니까 A가 제로여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비교를 하죠. 계수끼리 서로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B를 구해보니까 이 오메가 제로로 나누면 되겠군요. 그래서 B는 2 오메가 제로 2M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됐어요.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2 오메가 제로 나눈 거예요. 2 오메가 제로 나누고 M 있고 F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제로이고 B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A는 제로가 돼야 되고 B는 2M 오메가 제로의 제로분의 F0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특세를 놓을 때 이렇게 놨었으니까 A를 계산해 본 결과 0이었고 그리고 B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특세 YP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세 YP의 모양은 BT 사인 오메가 제로 T죠. 그래서 2M 오메가 제로 F 그리고 F0 그리고 T 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진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특수해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제차미방의 해와 특수해를 결합함으로 해서 공진이 나타났을 때의 해의 모양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공진인 경우에 한해서 특수해까지 다 구해봤는데요. 자, 이제 이 YP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직접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서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다 보니까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까 하면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이거 어차피 상수거든요. 그래서 YP의 절대값을 쓰여보면 이거 어차피 양의 상수예요. 전부 다 2m 오메가 제로분의 f0 굳이 절대가 필요 없지만 그래서 형식으로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곱에 관한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최대값은 1이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등호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2m 오메가 제로분의 f0예요. 이건 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상수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양수니까 굳이 뭐 절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요거는 이렇게 절대가 붙이죠. 요거 얘가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크기가 2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자,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 상수고요. 이거 1참수잖아요.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yp는 자, 요 1참수 요 상수니까 네모나 쓸게요. 이거 t하고 이거 t의 마이너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직선보다 작고 그거의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그거예요. 자, 얘가 확인해 보니까 얘가 y는 이퀄 네모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t 1참수잖아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예요. 얘가 바로 y는 이퀄 마이너스 네모 t 이걸 나타내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인 파동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계산해 보면 이거 일정합니다. 사인이 0이 되는 값은 0, 파이, 2파이, 3파이, 정수의 파이예요. 그 대신에 이 파동이 자꾸 어떻게 돼요? 진폭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진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점차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건물을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량을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동, 진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공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이런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건물을 설계할 때나 교량을 건설할 때 공진현상을 다 감안해서 설계한다고 하니까요, 안전하게 잘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초창기에는 이렇게 공진현상이 알려지기 전 단계에서는요, 건축물이나 교량이 붕괴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요. 여러분들 물리학책 같은 데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교량이 있죠. 교량이 미국에 있는 어느 교량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이 마침 또 누군가가 그 사진을 찍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책 같은 데 보면 이 공진 현상을 설명할 때 그런 사진이 하나의 좋은 예로서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진 현상이 나타날 때 특수해가 이런 형태로 계속 진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간이 계속 흐를 때마다 이 진폭은 무한대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진현상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물리적 현상 중에 하나로서 맥너리 현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맥너리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음을 조율할 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맥너리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감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진동하는 구동력은 맥너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실상 감쇄가 없을 리는 없죠. 우리가 용수철 진동 문제 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쇄력이 약할 수는 있어도 감쇄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감쇄가 없다면 계속 진동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을 받는다든가 해서 분명히 감쇄력이 미미하게나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감쇄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은 이 맥너리 현상을 설명할 때 또 역시
앞에서 했던 공진현상을 설명할 때 감쇄가 없었다면 하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자, 맥노리 현상도 마찬가지로 감쇄가 없다면 하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똑같은 이런 형태의 미분방정식이 나타났죠. 우리는 아까 그 해를 구해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볼까요? 이 미분방정식에다가 초기값 조건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y0가 0이고 y'0가 0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해는 어떤 모양일까 하고 확인해 본 결과 다음 같은 꼴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돼요. 여기 아까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제차 미방 해는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특수해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해를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일반을 표시한 뒤에 이거 제차미방이 여기 있죠. 제차미방의 해는 요거였었고 그 다음에 특수해는 이렇게 구해졌었죠. 여기에다가 다시 y0가 0이고 y'0가 0로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로 증명하거나 계산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그냥 이런 특수해를 하나 설정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제한된 조건을 대입하면 구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해졌다고 가정할게요.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맥노리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삼각함수의 뺄셈으로 되어 있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같이 됐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삼각함수의 합 또는 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도 바로 삼각함수의 합 또는 차를 곱으로 바꾸는 걸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변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과계열이었다든가 아니면 미분적 분학을 이미 학습한 상태일 거라 보여지니까요. 미분적 분학, 대학 교과정의 미분적 분학에서도 이거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뭐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변형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요. 자,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예를 들어서 A 뭐 T라 쓸까요? 코마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코마코는 마두신신 이와 같이 됐죠. A 플러스 BT 그리고 코마코는 마두신신, 코풀코는 둘코코 이런 식으로요. 마두신신입니다. 그때 여기는 A-B, A 플러스 B, A-B 이렇게 돼요. 자,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변형해서 만든 식이니까 금방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플신은 둘신코, 신마신은 둘코신, 코풀코는 둘코코, 코마코는 마두신신 이와 같이 됩니다. 곱셈이에요. 그래서 합 또는 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이고요. 혹시 이런 내용들 다 잊어버렸다 싶으면은 미분적 분학 교과정이나 부록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부록에 보면 자주 쓰이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코마코는 마두신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A하고 B 대신에 각각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를 대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F0 마이너스 2배 그리고 두 개 곱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 2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인 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T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마이너스 이거 지워도 됐죠? 자,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2배 F0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는데요. 자, 사인은 기함수예요. 마이너스 안에 있던 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요 안에다 먼저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곱해버린 꼴이니까요. 얘는 앞뒤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이 뒤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편해서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 요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요런 특수해를 삼각함수의 합 또는 차를 곱으로 바꿔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 잘 보면 이 삼각함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함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거 0에 가까워지게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0에 가까워지면 요 값을 알파라 했을 때 알파분의 2파이는 바로 주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자꾸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지면 주기는 무한대가 돼서 장파가 돼요. 장파. 단파, 장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기 때문에 주기가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자꾸 가까워지면 주기가 자꾸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면 2배 오메가 제로 꼴이 돼서 약분하면 오메가 제로니까 일정한 주기, 오메가 제로에 의해서 생기는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주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좀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요. 오메가에다가 특정 값을 한번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이건 지금 조금 아까 유도했던 식입니다. 요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오메가 제로 더하기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의 상호 크기에 의존하는 진폭이 주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맥노리 현상이라 한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또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기 쉽게 이 값이 1이었다라 가정하고 요 값이 5 그리고 요 분자 값이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즉 사인 곱하기 사인이 들어있는 이런 함수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 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그래프는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울프렘 알파닷컴 사이트에서 직접 구현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플롯해 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다시피 얘는 지금 이런 주기적인 파동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요. 요 값이 작아지면서 주기가 계속 큰 주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요건 좀 크게 확대한 거고요. 요거는 좀 크게 확대한 거고 요건 좀 작게 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형태를 우리는 맥노리 현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비트라 해서 맥노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감쇄가 없는 진동하는 구동력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감쇄 진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맥노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맥노리 현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화음 조율을 할 때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조율한다든가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알려지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과 결합돼서 건축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래서 음향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진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공진과 맥노리 현상이 비감쇄 진동 문제의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마냥 비감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감쇄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감쇄력이 크게 작용되는 경우 그런 진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